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좀 오래 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6장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설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차로는 7주차 1차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쭉 작업을 해온 게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사회문제 분석부터 먼저 하셨죠. 여기에는 사회문제, 개인인 것은 개인문제, 사회문제의 존재나 확산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크게 구분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는 욕구조사를 배웠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여러분 필라면서 된 걸 한번 보셨고요. 그럼 알드퍼의 ERG 이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존재 이렇게 배웠죠. 다음 그 이어서 요구서 끝나고 나면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으로 표적 집단 사후계산법, 표적 집단 사전계산법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장에 와서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설정하는 부분을 2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요. 먼저 목적과 목표의 개념과 특성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목표의 유형들, 성과 목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다음, 지난 시간에는 목표 설정의 방법들을 배웠네요. 이번 시간에는 목표 진술의 방법을 배우고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설정 제6장을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이번 6장 처음부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목적과 목표의 특성이라든지 목표 유형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숙지해 두셔야 이번 시간이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수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목적과 목표의 특성에는 우리가 합리성이 제일 먼저 있었죠. 자, 이거는 합리성은 목적과 목표가 서로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든지 패턴해서 불합리한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성 있는 그러한 목적과 목표가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그러한 실천성이 겸비되는 목적과 목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 다원성, 다양한 각도에서 인지적, 정의적인 불안, 심리운동 이런 행동 특성의 차원에서 다원성을 여러분들이 특성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위계성, 즉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위에는 목적이 있고요. 목적 밑에는 우리가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 목표 밑에 하위 목표를 둘 수 있고 또 그렇게 다 우리가 목적과 목표의 그 특성들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되기위해서는 그 목적과 목표의 위계 질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별, 즉 배타성, 목적과 목표가 중복되지 않고 특히 목표 간에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 간에 서로 중복되지 않게 가는 어떤 배타성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필요에 따라서는 목적과 목표가 융통성 있게 변화 또 즉시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 것을 우리가 목적과 목표의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 번 했는데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이런 목표의 종류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자, 상위 목표, 하위 목표는 체계론적, 즉 논리적으로 관점에서 스스로 만들어져 있는 목표들이고요. 예, 논리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의 최종적인, 그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게 성과 목표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달성해서 가정마다 있는 목표는 가정 목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결과에 의해서 산출되어 나온 그러한 목표들은 산출 목표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 중간 목표, 초기 목표, 목표의 달성 시기에 따라서 초기의 목표, 그 다음에 중간쯤에서 목표, 최종 목표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상에 기획을 해뒀다면 그게 맞게 도달했던 부분들을 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최종 목표, 중간 목표, 초기 목표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운영관리 목표 또는 어떤 그 복지기관이나 행정기관들이 가지는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 목표, 또 프로그램 목표 이런 것들을 서비스 목표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목표를 다양한 각도에서 좀 부르는데 개념이 조금씩 항상 좀 다르죠. 여러분들 개념 차이를 조금씩은 이해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역량 목표, 성취 목표, 활동 목표, 이용 목표 이 차곡차곡 순서에 따라서 유기적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던 이런 목표들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목표 설정의 기준을 한 8가지를 배웠죠. 제일 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항상 목표는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혹 우리가 머릿속에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목표는 프로그램의 참여자인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목적과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동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목표는 측정 가능한 거여야 됩니다. 추상적이라든지 관념적 이런 것들은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결과가 난제 측정이 되고 산출이 되고 이런 목표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목표는 항상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항상 결과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목표는 사실은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결과 중심적으로 어떤 목표가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설정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는 당연히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여러분 이게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적은 그런 조금 비현실적인 목표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겠죠. 당연히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 목표는 우리가 주어진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100%라면 한 110에서 120% 이런 선의 목표들이 실현 가능한 성에서 측정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목표는 분명하고 정확해야 된다. 목표가 흐리하다든지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든지 이런 건 조금 곤란하겠죠. 예를 들면 목표가 상위 10%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는 시간과 연계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말씀인데도 여러분이 뭐냐면 6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또는 3개월 후에 이런 시간, 타이밍과 연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부분인데 목표는 항상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표현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목표가 조금 소극적이라든지 목표가 조금 약간 부정적 이런 목표는 사실은 좀 그런 목표를 기획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달성 가능하면서 조금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보다는 조금 더 110% 이런
더 얹어서 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또는 이 목표가 달성됐을 때 뭐 어떠한 것들이 개선되든다든지 이렇게 방향으로 표현되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시 유의사항을 배웠습니다. 교재 114페이지쯤 되겠네요. 전체적인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우리가 한쪽 부분만 너무 치중한다든지 또는 뭐 한두 개 더 치중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전체적 윤곽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정할 방,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존 사례들이나 기존 프로그램들이나 기존 어떤 책자들이나 어떤 기존의 어떤 레포트,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항상 자료를 참고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목표를 만들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러한 주위의 기존 프로그램이나 사례들을 참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기획이라는 게 기존에서 좀 더 자기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자기의 계획서를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백지 상태에서 내 혼자 뭘 다 하겠다 이런 거는 상당히 곤란하고 주위에 참고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임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세 번째 이것도 두 번째 거의 마찬가지죠. 비슷한 프로그램이 각 어느 정도의 어떻게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서로 참고하고 비교해보고 이래서 이번 목표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가름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또는 지금 국가기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행정기관들이나 또는 타 복지기관들의 정책에 어떤 결과를 변화가 오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획서가 좀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그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를 한 110%나 120% 원하고자 하는데 120%에 이렇게 달성되는 것이 좋을 것 같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밑으로 목표 나온다. 또는 너무 현실적인 목표를 뭐 엉뚱하게 높게 잡아 이런 목표들은 지양이 돼야 되고요. 지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표 설정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게 요구되는 각종 조건들을 검토하고 점검해가지고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에러가 어디엔가 미숙한 점이 있는지 뭐 에러가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죠.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목표가 바로 서야 평가가 바로 선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 목표가 잘 돼가지고 이제 평가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목차가 나오네요. 이번 시간에는 목표 설정의 방법 세 번째 중에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 한 것 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목표 진술의 방법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학습 목표가 따르겠네요. 이번 주에 학습 목표는 뭐 1, 2는 다 한 거고 3도 다 했는데요. 3 중에서 목표 진술의 방법인데 목표 설정의 방법을 상시 파악한 그 안에 목표 진술, 즉 목표를 만들어내는 목표를 책정하는 목표 책정의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책정, 즉 목표 진술의 방법 교재 115페이지인데요. 표준 모델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게 세 가지가 표준 모델이고요. 굳이 하나 더 한다면
도구가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 누가란 말은 누구 때문에, 누가 수혜자, 그러니까 누가 항상 우리 문장을 따지면 주어 개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항상 클라이언트가 주어가 되는 거죠. 즉,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목표를 만들어준다. 또는 클라이언트 입장의 측면에서 목표를 진술한다. 즉, 목표를 만든다, 목표를 책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럼 목표에서 무엇을,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지역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을 5%로 줄이겠다. 1% 범위 내로 줄이겠다. 이런 어떤 그러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어떤 무엇을, 그 무엇을 있어야 되고요. 목표 설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지역사회의 알코올 중독자를 대폭 줄이는 1% 범위에서 줄인다. 예를 들면 0.5% 줄인다. 하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행위, 결과, 무엇을 우리가 문장을 하다 보면 한다, 줄인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표준 모델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알코올 중독을 감소시키는, 어떻게? 예를 들면 알코올을 금주를 하는 방법을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떠한 시도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무엇을 통해서? 금주 활동을 통해서. 알코올 금주 활동, 이런 무슨 활동을 통해서, 또는 알코올 금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어떤 도구,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설명한 표준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목표를 설정하는 우리가 방법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해 가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비행 청소년들이 집단 활동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확립한다. 이러한 우리가 목표를 만들어냈다 합시다. 진술했다 합시다. 예를 들면 목표를 이렇게 책정했다 한다면, 자, 아까 말씀을 했죠. 누가? 클라이언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기에서는 비행 청소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구, 아까 표준 모델 3개 말고 마지막에 하나 두면 도구가 있었죠. 무엇을 통해서? 집단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들의 이런 주어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아 정체감을,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 한다? 확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씩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가족 구성원이 가족관계의 결속력을 정리한다. 그럼 누가?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누굽니까? 가족 구성원이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가족관계의 결속력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진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가정 자녀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향상한다. 누가? 저소득가정 자녀들이 어떤 도구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무엇을? 사회에 저소득가정 자녀들이 사회에 어울리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회성들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 설정의 방법에서 하위 목표를 어떻게 두세 개를 좀 더 다시 나눌 것인가, 이러한 요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16페이지인데요. 자, 여러분,
어떠한 목표가 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이시다. 그 만드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다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를 몇 개 더 만드는 거죠. 뭘 기준으로? 핵심 요소를 두세 개로 다시 나눠가지고 하위 목표를 한 단계를 먼저 만듭니다. 그럼 그 하위 목표가 달성되고 다음 목표가 달성되는 이런 체계를 갖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표와 하위 목표에 위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목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상위 목표를 한번 보시다. 비행 청소년들이 집단 활동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확립한다는 타이틀의 목표를 우리가 진술했다. 즉 만들어냈고 책정했다고 해보면, 자, 여기서 핵심 요소가 어떤 우리가 뭔가 자아 정체감이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비행 청소년들이 클라이언트죠. 집단 활동을 통해 뭘 통해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아 정체감을, 이게 무엇에 해당되는 거죠? 자아 정체감을 확립한다. 자아 정체감을 다시 두세 개 정도로 나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잘 보시면 자아 정체감을 과거는 어떻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고, 이렇게 시차별로 여기서 목표를 세분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핵심 요소, 즉 하위 목표에서 하위 목표를 분화시키는 핵심 요소를 나누는 거죠. 정력에서 자아 정체감을 두세 개로 분리시켜 봤다는 거죠. 분리라는 것보다는 두세 개를 더 하위 목표를 만들어 본 거죠. 자, 첫 번째,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 자신의 특성과 현실을 인식한다. 과거에 내가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런 과거부터 먼저 자기 자신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현실을 인정하게 해서 성장 배경인 과거를 먼저 한번 작은 목표를 두었습니다. 특성과 현실을 인식하는 목표를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자기 성장 훈련을 통해서, 앞에는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서,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뭡니까? 비행 청소년들의 집단 활동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려고 하는 우리가 목표인데요. 최종 목표인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를 지금 몇 개 나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장 훈련을 통해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지금 주위에서 지금 현재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에 주어진 상황을 냉정하게 통찰해서 비행 청소년들이 깨닫고 자기 몸으로 체득해서 이 내 상황을 좀 더 자기 성장에서 훈련을 통해 내가 긍정적 나의 자존감을 높이겠다. 자아 개념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현재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떻게? 여러분, 사실은 미래의 꿈이 있어야 지금 긍정적으로 자아 개념들이고 자아 정체성이 잘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자신의 특성과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진로 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목표, 세 가지 목표를 나누어 가지고 자아 정체감을 나누어 가지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하위 목표를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은요. 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가정 목표 또는 기관이나 활동 목표로 나누어 작성한다. 자, 우리가 목표를 하나 주어지, 최종 목표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성과 목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달성한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재가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최소 이동권을 확보하고 생활 영역을 확장한다는 게 우리가 최종 성과 목표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밑에 하위 목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를 두세 개를 지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첫 번째는 자,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기관을 연계해서 이동 차량을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겠다. 이게 하나의 목표, 즉 이동 차량을 확보를 해야 재가중증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이동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동 차량을 확보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동 차량을 확보를 하면 그것을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 두 번째 목표를 가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런 재가중증 장애인들의 각종 민원 업무 및 일상생활 활동을 위해 차량을 지원한다. 자, 그 다음에 좀 잡아봅시다. 제일 먼저 이동 차량을 확보했죠. 지역과 연계해서. 그 다음에 그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을 관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차를 재가중증 장애인들이 최소 이동권을 확보하고 생활 영역을 확정하도록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가중증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확보하고 생활 영역을 넓혀주는 그런 하위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하위 목표가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 보조수단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는 두 가지 방법을 했죠. 자, 세 가지 방법을 세 번째 법을 한번 볼까요? 일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도구들이나 수단들이 있는데, 그거를 세 개로 나누어서 하위 목표로 잡는 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목표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들이 특별 활동을 통해서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한다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성과 목표인데요. 자, 이것을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하위 목표를 두세 개를 나누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누는가 보시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들이 성장 집단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특성과 취미를 발견한다. 즉 성장 집단 활동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누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들이 자기 특성과 취미를 일단 발견하는 거죠. 그럼 취미를 발견해보면 이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들이 미술, 운동, 독서, 특성에 안 맞는 교육을 활동을 통해 클라이언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겠다. 즉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하위 목표를 해서 그럼 이 두 개가 달성이 되면 당연히 상위 목표가 달성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거를 특별 활동을 통해서 하위 목표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하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거는 목표를 이미 책정할 때, 목표를 만들 때 사전에 하위 목표를 있었던 거죠. 이거를 차후에 두 개를 적절히 두리뭉실하게 통합해서 상위 목표를 잡는 거예요. 성과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성의가 또는 이거는 상당히 이 프로그램을 기획자의 어떤 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위 목표 두 개를 적절히 그거를 다시 짜집기해서 상위 목표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별로 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거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조금 피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하위 목표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실직 고령자들이 구직 동기를 갖고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하위 목표 하나와 실직 고령자들이 재취업 훈련을 통해 취업일 기회를 갖는다라고 목표를 두 개를 이미 하위 목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탁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실직 고령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획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먼저 지고 상위 목표가 먼저 정해지고 성과 목표가 먼저 지고 나서 하위 목표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를 만드는데 이거는 거꾸로 하위 목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적절히 짜집기 해서 상위 목표를 만드는 이런 경우입니다.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또는 금기해야 될 좀 피해야 될 목표인데요. 이런 거는 부득이하게 기획자가 스트레스 온다든지 일에 지쳐가지고 또는 상당히 업무에 가부가 그럴 때 그때
간혹 한 번씩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자주 하면 여러분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상의 방법 중에서요, 우리 교재도 118배 있듯이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좋았죠. 때로는 뭐 두 번째 방법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말드렸듯이 4번은 좀 곤란한 문제죠. 예, 특히 뭐 여기는 3, 4번가 다 그렇게 있는데 중간쯤 보면 하위 목표 선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든지 프로그램 개발자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너무 극심하다고 느낄 때 부득이하게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뭐 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인데 자주 머리를 또는 기획을 이렇게 하시면 금세 기획력이 약하다는 게 표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뭐 스트레스 온다든지 뭐 시간이 너무 많다든지 목표 가부가 걸렸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해보시고 되신 대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재 118페이지요. 예, 서울시 복지재단 연습 문제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수업을 이 온라인 강의 끝나고 나면 각자 한번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수업을 마칠 시간이네요. 중간고사는 뭐 저희들 중간고사 원래 치면 4월 28일이죠. 예. 4월 21일쯤 다음 주에 중간고사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로 뭐 과제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학교의 지침에 따라서 중간고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기로 하고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학교에 뭐 등교도 지금 못 하시고 다들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데 다들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이 스트레스도 오시고 또 하는 일도 그렇게 뭐 시원시원하게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이럴 때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자기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다음 대면 수업 하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